이번 강의에서는 메소드의 응용과 디스 키워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코드를 같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북3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서는 클래스가 북2였는데 지금 또 보시면 북3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할 건데, 이 클래스 이름이, 이걸 지금 폴더를 패키지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같은 패키지 안에는 클래스 이름이 중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라는 클래스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X03에서 북2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EX04에서는 북2라는 클래스를 또 만들면 에러가 납니다.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북2 is already defined 라고 뜨죠.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한다고 나와서 우리가 북2를 재사용하지 않고 북3라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서 다른 클래스로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일단 북3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 인스턴스를 통해서 getPrice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getPrice 메소드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getPrice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실행이 되게 되는데, getPrice의 price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0을 리턴하라고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price에 어떤 값을 저장한 적이 없죠. 그러면 이 int price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는 값이 기본적으로 아무 값도 저장을 하지 않았다면 0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작다면이라고 했는데 0과 같죠. 0과 같으니까 제로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에서 지금 리턴 타입이 int라고 적혀 있고 여기에 리턴 제로라고 돼 있죠. 이 메소드에서는 return이라는 구문을 만남과 동시에 그 아래 이 메소드 내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구문들은 실행을 안 하고 여기에서 도중에 메소드를 호출한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 제로를 만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턴 제로,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리턴 제로이기 때문에 0이 리턴이 돼서 이 북프라이스라는 변수에는 0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포함된 책의 가격을 출력을 해보면 0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점 프라이스에 5만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북점 getPrice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getPrice 메소드로 넘어가서 아까 얼마였죠? 5만이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이 아래 기능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float text에 1.1이라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이 변수도 마찬가지 이 메소드 안에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text에 1.1을 저장을 하고 우리가 아까 price에 5만이라는 값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 5만 곱하기 text를 하면 5만 5천이 되겠죠. 그 5만 5천을 정수로 바꿔서 price 변수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price를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 이 리턴도 지금 int 타입을 리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턴 타입이랑 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에 에러가 나지 않는 겁니다. 프라이스가 55,000이 리턴이 되면 이 getPrice를 호출했던 이 부분에는 이제 55,000이라는 값으로 바뀌면서 북프라이스에 55,0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포함된 책의 가격을 북프라이스를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55,000원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바꿈을 하고 한 줄 그냥 빈줄을 출력을 한 거죠. 그리고 북점 프라이스를 이번에는 3만이라는 값으로 또 저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getPrice를 호출해서 프라이스에 55,0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뒀지만 여기서 다시 3만이라는 값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55,000이라는 값은 없어졌죠. 3만이라는 값으로 덮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북점 setPrice로 35,000이라는 아규먼트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setPrice 메소드에는 price 파라미터 변수에 35,000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1000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스를 출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프라이스에는 35,000이 출력이 됐고 그리고 this.price는 3만이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코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파라미터 변수, 이 파라미터 변수는 이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라는 것은 파라미터 변수이기도 하지만 지역 변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파라미터도 프라이스인데 인스턴스 변수 중에도 프라이스가 있죠. 변수명이 지금 중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복이 될 때는 프라이스라고 적으면
인스턴스 변수인 price가 아니라 이 지역 변수인 이 파라미터 pric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변수와 지역 변수 이름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rice라고 했을 때는 이 price라는 변수는 지금 지역 변수 중에 price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 price가 아니라 파라미터, 그러니까 지역 변수인 price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price에 얼마를 넘겼죠? 아까 setPrice 메소드를 호출할 때 35,000이라는 이 아규먼트를 넘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변수 price에는 35,0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rice를 출력을 해보면 35,000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인스턴스 변수 price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하면 이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역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 같을 경우에는 그 구분을 그냥 price라고 적으면 지역 변수가 되고 앞에 this 점을 붙여주면 이거는 인스턴스 변수인 pric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is.price를 출력을 해보면 아까 이 북 인스턴스 price에 3만을 저장했었죠. 이 3만을 저장하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 price는 출력을 해보면 3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냥 price라고 하면 지역 변수가 출력이 되고 this.price라고 해야 해당 인스턴스 변수가 출력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this.price는 항상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메소드 안에 지역 변수 중에 인스턴스 변수와 같은 이름을 하고 있는 지역 변수가 있다 했을 때는 this.price라고 해줘야 인스턴스 변수가 되고 그냥 price라고 하면은 지역 변수인 price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this점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 this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한 인스턴스 북을 this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라고 적으면 되지 왜 this라고 적나 했을 때 이렇게 북이라고 적어 놓으면 만약에 북2로도 setPrice를 호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북2로 호출했을 때는 이게 북2로 못 바꾸잖아요, 코드를. 그러니까 이 메소드의 입장에서는 북으로 호출할 수도 있고 북2로도 호출할 수 있고 북3로도 호출할 수 있으니까 그 참조 변수명, 그러니까 인스턴스 명을 적는 게 아니고 this라고 적어 놓으면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한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스 특정 참조 변수명을 적는 게 아니라 this를 적음으로 인해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했던 그 인스턴스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this.price는 인스턴스 변수인 price가 되고 그냥 price는 이 지역 변수 price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와서 이 this.price는 price라고 하면 아까 this.price에는 3만이 저장돼 있었죠. 그리고 price에는 35,000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사용자가 입력을 했던 이 price 35,000을 인스턴스 프라이스에 다시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원래 인스턴스 변수 프라이스에 저장되어 있던 3만이 없어지고 35,00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코드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지역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이 같고 이 넘어온 지역 변수의 값을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을 하려면 this.price는 price라고 해주면 이 지역 변수 price를 인스턴스 변수 price에 저장을 하겠다. 그러면 원래 3만이라는 값을 갖고 있던 인스턴스 변수 price가 35,000이라는 값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굳이 이걸 이름을 왜 똑같이 하냐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변수명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성격이 같기 때문에 이름을 같게 하고 그리고 이 this라는 것으로 인스턴스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를 구분을 하면 이 변수명을 만들 때마다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변수명으로 인해서 헷갈린다든지 하는 것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지역 변수와 그러니까 파라미터와 인스턴스 변수의 이름을 같게 하고 this로 구분하는 이런 코드를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this.price는 인스턴스 변수 price를 말하고 price는 이 지역 변수이자 파라미터 변수인 이 price 변수를 this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변수인지 지역 변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this.price에 price를 저장하고 나면은 this.price가 원래 3만이었는데 35,000으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setPrice 호출한 그 코드로 올라가서 줄바꿈을 하고 이번에는 setTit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의 java라는 문자열 리터럴을 아규먼트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setTitle로 가야 되겠죠. setTitle로 와서 메소드를 호출할 때 넘겨준 아규먼트의 타입이 문자열, 스트링이었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의 변수로 받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java니까 와 같은 코드가 되는 겁니다.
타이틀에는 이게 이제 파라미터라고도 했고, 파라미터는 또 지역 변수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 타이틀에는 자바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배열이죠. 앞에서 배웠던 배열인데, 이 필터라는 문자열 배열에는 0번 인덱스에는 자바, 1번 인덱스에는 C, 2번 인덱스에는 파이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소드에서 하려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해당 이 책의 타이틀을 내가 정하고 싶은데, 이 키워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키워드를 제외하고 타이틀을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 제목입니다. 이게 금지어를 정해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링이 필요한 문자열을 배열로 등록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filter.length라고 하면 총 길이가 3이니까 3이 되겠죠. 0부터 3보다 작을 때까지 돈다 하면은 0, 1, 2 이렇게 총 3번이 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문자열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코드입니다. title. 그 타이틀이 아까 지금 자바 문자열이 들어가 있었죠. title. filter I. filter I가 인덱스 I가 만약에 I가 0일 때는 문자열 자바가 되겠죠. 타이틀에 입력된 문자열이 자바와 같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지금 이거랑 같은 말인 겁니다. 0번이 지금 스트링 타이틀이 자바고, 이 필터에 0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자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자열이 같은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이 이런 문자열들끼리는 비교를 할 때 는으로 보통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equals 이게 지금 봤을 때 메소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equals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열들끼리는 비교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문자열 설명할 때 equals가 어떤 식으로 문자열을 비교하게 되는지, 왜 문자열은 는이 아니라 equals로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필터에 i번, 0번, 그러니까 자바와 같다면 사용할 수 없는 책 이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보이드 메소드는 원래 리턴할 게 없는 메소드라고 했었죠. 이 보이드 메소드에서는 리턴만 적으면 메소드가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 메소드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0번이 자바인데, 이 자바와 같죠. 사용자가 입력하는 게 같은 이 자바와 같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책 이름입니다가 출력이 되고 바로 리턴이 돼서 더 이상 아래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출력을 해보면 book.title에는 아직 아무 값도 입력을 한 적이 없죠. 스트링 이 변수에 아무 값도 입력을 안 하면 기본 값은 null입니다. null이라는 것은 아무 주소도 참조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스트링도 왜 주소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트링은 아무 값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 null이라는 비어있는 값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null이라는 게 저장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ook.title에 우리가 아무것도 저장한 적이 없고, 이 setTitle을 호출했을 때도 저장이 안 됐죠. 저장하기 전에 리턴돼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book.title이라고 출력을 했을 때는 null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book.setTitle을 호출을 하고, 이번에는 자바 문법이라는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setTitle 메소드의 string title이라는 파라미터 변수에는 자바 문법이 저장돼 있겠죠. 이렇게 자바 문법이 저장돼 있을 겁니다. 자바 문법을 필터의 0번, 이 자바 문자열이랑 같은지 비교를 해보니까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그냥 다음 i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i가 1이 되니까 이 자바 문법이 필터의 1번 인덱스 c와 같은지를 또 비교하죠.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또 그냥 빠져나가서 i를 2로 만듭니다. 2로 만들었을 때 2번은 파이썬이죠. 자바 문법이니까 파이썬과도 같지 않죠. 그러니까 또 빠져나와서 증가시킵니다. 이제 i가 3이 됐기 때문에 이 조건식에 맞지 않아서 홀수가 반환이 되고 더 이상 폼은 반복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이 되지 않으니까 빠져나와서 이 필터링에 이제 리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타이틀에 제목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this.title은 인스턴스 변수 타이틀이라고 했죠. 인스턴스 변수 타이틀에 넘어온 이 파라미터 타이틀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 인스턴스 변수 타이틀에는 null 값이 저장이 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저장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 this.title 인스턴스 변수의 파라미터로 넘어온 자바 문법이라는 문자열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은 이 메소드가 이제 끝나고 호출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이 book.title을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자바 문법이 저장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운 것은 이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할
할 수 있는 어떤 지역 변수들이 있고, 그 지역 변수들은 메소드가 호출되는 순간에 생겼다가 메소드가 종료되는 순간에 사라진다. 그래서 다른 메소드에서는 접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북점, 필터 이런 식으로 접근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배웠던 것이 void 메소드에서 리턴을 하면 도중에 바로 그 메소드가 종료가 돼서 호출했던 것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부분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this 키워드를 붙여주면 만약에 파라미터와 인스턴스 변수 이름이 같을 경우에 this를 붙여주면 인스턴스 변수가 되고, this를 안 붙이면 지역 변수나 파라미터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리턴할 수 있는 메소드일 때 리턴 구문이 먼저 나오면 그 리턴을 만남과 동시에 그 메소드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턴 타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리턴 만나는 순간 반환이 되면서 종료가 되고, void일 경우에는 그냥 리턴하고 아무 값도 적어주지 않으면 메소드가 여기서 종료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리턴이랑 this 키워드를 배워봤고, 또 지역 변수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 메소드 부분도 처음 프로그램 언어를 접하신 분들은 메소드가 굉장히 좀 어렵고, 다른 언어를 배우셨던 분들은 함수라고 배웠을 겁니다. 뭐 함수나 메소드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또 모르는 부분은 뭐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클래스 베리어블, 스태틱 변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